TSMC는 TSM이란 티커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하루에 1조 원 이상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유동 물량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에 너무 리스크 많은 거 들고 계시지 말고 그런 것도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와 TSM을 듀얼로 두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썩스 반도체 ETF 들고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네. 저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LVMH 회장이 세계 1위 부호. 약간 되게 느낌이 뭔가 달라요. 일론 머스크가 1등하는 거랑. 그러니까 LVMH가 세계 최고의 명품 회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시가총액이 5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조. 버나드 아노드 이분이 한 70대 초반쯤 되신 그러니까 M&A의 이제 귀재신데 그쵸. 이분 개인 부가 한 200조 원쯤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약간 별명이 네. 뭐 그 양떼들 사이의 여우, 워낙 귀신같이 M&A를 잘한다 그래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인 럭셔리 티파니까지 다 그쵸. 인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백화점 국내에서 가보면 명품 코너에는 하나 건너씩 실제 다 LVMH가 맞아요. 직접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냥 루이비통만 들었는데 알고 보면 그 브랜드들 다 LVMH가 네. 굉장히 석권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명품 회사들도 그 유럽에 이제 꽤 많이 상장돼 있는데 네. 브루넬리 쿠치넬리, 맞아요. 브루넬로 쿠치넬리, 그러니까 아주 뭐 좋아합니다. 캐시미어 잘하는데 거기도 실적이 아주 좋게 며칠 전에 나와서 이 명품 그래요? 쪽은 전혀 그 경제 꺾이지 않는다. 뭐 그 위기 아니면 그런 금융시장의 혼란에 타격을 안 받는다. 이제 우리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개인적으로 참 그러니까 뭐 좋아는 하지만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브랜드들을 LVMH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하고 술 브랜드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샴페인 브랜드 중에서 되게 유명한 그 뭐죠? 모에 하나씩 네, 맞아요. 뭐 꼬냑 같은 거 브랜드도 맞아요.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게 즐기면서 약간 우리 좀 약간 플렉스에 럭셔리하게 하면은 알고 보면 다 LVMH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요즘에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다가- 중국에서 조금 뭐 음. 약간 그 수요가 조금 위축돼서 맞아요. 가동률이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2023년에는 LVMH 쪽에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영영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또 우리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일론 머스크를 응원해야겠죠. 누가 이기던 뭐 저에게는 전혀 소익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네. 이제 12월이니까 내년 시장 전망을 좀 해보고 결론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한 이틀 전에 TSMC가 그 아리조나 공장에 이제 기계 설비를 반입하는 네. 행사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왔지만 그쵸. 팀 쿡, 뭐 젠슨 황, 뭐 거물들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뭐 서학 개미분들도 대부분 국내 투자를 하시니까 삼성전자 그쵸. 갖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TSMC가 타이베이에 상장돼 있는 주식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전체 상장 주식이 한 20%가 상장돼 있거든요. 네. 티커 코드가 TSM인데 둘 다 갖고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는데 뭐 대체로 미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많이 좋습니다. 국내보다는. 하지만 미국은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그 전문 경영인들이 네. 너무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에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별로 많이 평가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너무 급여가 높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노르지스 네. 이제 석유 기금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CEO가 지금 급여가 이제 1년에 작년에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비난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조금 한번 이런
이런 건 항상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보면 이제 주가는 왜 움직이느냐,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면 첫 번째는 성장, 이익의 네. 성장,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만큼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점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죠. 세 번째는 이제 재무 구조, 빚이 많은 기업은 주가나 시가총액이 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한항공이죠. 빚이 너무 많죠. 네 번째는 이제 금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주가의 악재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금리는 금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그 노예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그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버넌스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실제 워런 버핏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인 거 아닌가. 네. 윤리적인 그런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금년은 하여간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 주가를 거의 완전 좌우했어요. 여기 네. 이제 그림이 되게 재미있는 그림인데 그 미국 시장 S&P 기준 그 S&P의 퍼 수준과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이제 뒤집은 거, 역으로 한 건데 거의 뭐 상관관계가 아주 높죠,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퍼가 높아지고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금년 초 작년 말에 S&P가 퍼가 22배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등하면서 올해 9월 말에 S&P 퍼가 22배에서 15배까지 아주 무너졌고 엄청 내려왔죠. 그래서 주가가 같이 빠졌고 지금은 금리가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퍼가 한 18배로 온. 그래서 2022년은 인플레이션이 하여간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내년에도 사람이 관심을 갖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큰 변수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무엇이 가장 큰 변수인가? 여기 이제 골드만의 이제 주보에 나오는 건데 결국 내년에는 기업 이익이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기업 이익이 올해 하향 조정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10월, 11월도 주가가 그래서 많이 좋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3분기쯤, 하여간 2분기, 3분기쯤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변곡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은 회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변수고 특히 언제가 그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의 사이클의 바닥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가는 보통 기업 이익의 사이클의 저점을 6개월에서 한 12개월 선행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기업 이익의 저점이면 이미 주가는 바닥을 확실히 친 것이고 3,500 S&P 기준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 이익의 저점이라도 그 주가가 조금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9월 말에 그 찍은 3,400 한 80, 90 저점을 다시 하향 돌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약간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8월, 9월 이후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진짜 바닥인지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릎 이하의 그런 국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이익의 증가라는 건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매출에다가 수익성, 마진을 곱하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출 곱하기 이익률. 근데 이제 결국 그 매출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데 2021년하고 금년 22년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명목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매출하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게 거의 10%씩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장사하기 좋은 그 과거 2년이었습니다. 금년도 뭐 어렵다 그래도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많이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버텼던 면도 있고, 내년에는
물가는 좀 잡히지만 네.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내년에는 한 4, 5%밖에 명목 성장을 못 하니까 매출을 좀 일으키기가 매출을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챌린징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빅테크와 미국 시장 전체의 매출 증가율을 이제 쭉 비교하는데 이제 파란 박스에 보면 금년에는 미국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13%나 됐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명목 성장률이 한 10% 돼서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미국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3%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5% 증가로 조금 늘어나지만 근데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면 2024년 예상이 어느 정도 될지 주가는 벌써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그 대표 기업 500대 기업의 장기 수익성 마진인데 한 25년 전에 6%대였다가 한 13%로 올라오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미국 주가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최근 3분기부터 이제 마진이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마진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역성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부정적인 변수도 있죠. 매출도 증가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원가 측면에 있어서는 원재료 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그러는데 유가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유가는 일주일 동안 10% 빠졌어요. 그래서 원재료 값이 내려가고 물류비도 계속 내려가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금년에 가장 부담되는 게 특히 IT 기업은 달러 강세였는데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어서 무조건 내년이 또 그 기업 이익이 안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월, 11월에 주가가 뭐 꽤 잘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된다는, 꺾였다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가 유지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은 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내년으로 좀 밀리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 10월이건 11월이건 너무 많은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bearish예요. 모두가 bearish하면 주식을 더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주식을 적게 들고 있어서 주식을 추격 매수한 면도 있고 해치 펀드들도 숏 커버링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작용하고 있고 약간 뭐 제가 얘기했던 그 파우엘의 희망 주가 수준 비슷하게 3,500에서 4,000 수준을 S&P 기준으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당분간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이제 시장이고 미국은 아주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런 점을 배워야 되는데 어제는 미국 주가가 좀 반등을 했지만 그 전에는 계속 며칠 동안 약세를 보였는데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자사주 매입이 다 많이 발표했던데 우리가 이제 그 스파이더라고 S&P 500 ETF 그 많이 만드는 SSGA를 그 갖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릿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8% 그날 올랐고 로웰하고 홈디포랑 그 홈 임프루브먼트 미국 그 주택이나 정원들 가꾸는 데도 자사주 매입을 150억 달러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시가총액의 한 6, 7% 되는 규모로. 그러니까 여기도 주가가 3% 오르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러한 악재가 있어도 개별 종목은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주주 환원을 계속하면서 주가가 좀 지지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기업별로 이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떨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어떨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TSMC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보면 이제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 아니고 TSMC 사서 말하면 또 왜 샀지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뭔가 일을 확실히 크게 충분한 잘한 이유가 것 있죠. 같아요. 이제 네. 여기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화면이 좀 깨끗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아침에 아.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이거 급하게 사진을 캡처하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제 그 유튜브 아니면 뭐 3프로 같은 걸 듣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방송을 듣는데 네. 그 TD Ameritrade 트레이드라고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주식 되게 매매 많이 하는 그 증권사인데 여기가 최근에 그 개인들이 가장 순매수 많이 한 상위 5대 종목을 어제 그 담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위가 미국도 여전히 테슬라인데 네. 3등, 4등, 5등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위가 대만의 뭐 대표적인 기업인 TSMC. TSMC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미국 모든 기업들 포함해서도 2등으로 순매수가 올라와서 저도 워런 버핏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워런 버핏 효과죠. 그래도 외국 기업을 이렇게 그 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TSMC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볼 텐데 정말 큰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 지역이 어딘지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워싱턴에서 가기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갔다라는 것을 되게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제 요 그 세레머니가 이제 TSMC가 아리조나라고 이제 남쪽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더운 데인데 이제 요즘 남쪽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들이 다 공장을 짓는 게 남쪽이 이제 노조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축하 세러머니에 직접 날라왔고 애플의 팀 쿡 왜냐하면 뭐 TSMC의 가장 큰 고객이고 또 애플은 TSMC와 같이 발전을 했으니까 팀 쿡이 와서 저도 놀랬고 여기 이제 보면 오른쪽 그림은 그 모리스 챙 그 TSMC 창업자와 제일 왼쪽에 이제 팀 쿡이 같이 샴페인을 아마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 다음에 이게 오타입니다. AMC가 아니고 AMD CEO인 리사 수. 뭐 진짜 근데 이 그 젠슨 황하고 리사 수는 둘 다 대만계예요. 네. 대만계 미국인. 그래서 약간 대만 마피아들이 다 모인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물들이 다 와서 이렇게 TSMC가 원래 120억 달러를 들여서 아리조나에 이제 그 공장을 짓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장비를 이제 반입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제 이날 400억 달러로 우리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5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이제 공장을 짓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이제 냉정하게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고먼삭스의 자료를 보면 50조 원은 넘는 돈을 아리조나에 투자를 해서 이제 공장이 라인이 아마 3개인 것 같아요. 다 마무리가 되면 뭐 매출이 많이 집행이 되겠지만 워낙 TSMC가 대만에 큰 공장이 있기 때문에 5년 후가 돼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물량의 85%는 대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TSMC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그러한 그 요구에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TSMC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던 기업들은 이제 직접 공급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윈윈이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뭐 600만 명 넘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도 뭐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업이지만 주주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투자 성과는 TSM이 삼성전자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약간 하는 분야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아주 거버넌스가 좋고 주주 친화적이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만이나 TSMC를 조금 삼성보다는 우리보다는 한 단계 낮게 평가하지만 네. 국제 투자가들은 대만을 한국보다 좀 높게 평가하고 그냥 주주 친화적이고 좀 신뢰가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TSMC를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적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기업을 투자하는 건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TSMC는 TSM이란 티커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하루에 한 1조 원 이상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유동 물량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에 너무 리스크 많은 거 들고 계시지 말고 그런 것도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와 TSM을 듀얼로 두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썩스 반도체 ETF 들고 가는 것보다 이게 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워런 버핏은 TSMC만 샀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와 그렇죠. 투트랙으로 그렇죠. 네. 함께 가는 네. 걸로 네,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EO들이 돈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 비난받았다. 이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의 꽃이 상장 기업이고 상장 기업도 경영 성과가 좋으면 네. 최고 경영진한테 이제 많은 보상을 하는 게 좋은데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노지스 여기가 이제 1조 3천억 달러를 운영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보다도 좀 큽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제 세계에서 뭐 한 3위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 상장 주식의 평균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수백 개 종목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미국 주식을 되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너무 미국 CEO들의 급여는 과도하다. 특히 2020년, 21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CEO들이 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깎고 하였지만 본인들은 정작 막상 급여를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2019년에 미국 CEO의 평균 연봉이 1,2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는 1,500만 달러인데 네. 종업원들은 신음을 하는데 본인들은 급여를 올리면 20-30% 올렸으니까 이게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ESG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 그거는 그 표면적인 얘기고 본인들은 현금을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좋지는 않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CEO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그 아이디어 개념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닌데 같이 공생한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CEO 급여도 좀 장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해보면 커스트코가 상당히 이런 면에서 훌륭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를 우리가 가보면 매장의 종업원들이 아주 교육이 잘 되고 되게 그 친절하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급여가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반면에 CEO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CEO가 2,200만 달러를 받는데 코스트코 CEO는 900만 달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반드시 발표해야 되는 지표가 CEO의 총 급여와 종업원의 그 중위값의 그 급여를 배수를 발표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평균이 300배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5만 달러 평균 받고 CEO가 1,500만 달러를 받는데 코스트코는 그 배수가 200배가 안 되고 월마트는 1,000배가 넘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교를 하면 비자와 마스터 뭐 둘 다 좋은 회사인데 마스터카드의 임직원은 비자 카드의 그 임직원의 급여의 반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절대 수준은 높지만 너무 과도한 급여를 받지를 않아서 좀 더 모든 회사의 임직원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지표를 뭐 그 투자 관련된 지표를 볼 때 항상 거버넌스를 좀 챙겨보고 여기가 어떻게 CEO가 무슨 생각을 하냐 주주를 대하냐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좀 고려를 많이 하는 회사냐 이제 그런 것들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직원하고 대표 식사를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데 대표 혼자서 요리를 먹고 너희들은 짜장면을 먹어라 이러면은 너무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런 대표가 좀 돈 많이 받는 이런 게 같이 좀 공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급여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뭐 저커버그나 이런 분들은 급여가 없는데 네. 또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안 하거나 일론 머스크처럼 자기 시간에 한 10% 20%밖에 요즘은 테슬라 경영을 안 하고 그 네. 대신 이제 스톡 옵션으로 받은 금액이 수십조 원이 되고 그쵸. 저커버그는 급여는 안 받지만 회사 돈으로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출장 다닐 때 타고 이제 그것만 해도 몇 백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거버넌스 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봐요. 이제 국내는 이제 또 대주주와 관련된 네.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CEO와 관련된 단기 성과주의, 과도한 급여가 문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을 꺼내봤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관련한 이야기 정말 어디서도 사실 들을 수 없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석 이야기를 매주 금요일마다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는 보내드릴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